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각급 학교들이 대면 등교가 시작된 이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면서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등산 자락에 있는 사수원지 주변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가 추진되면서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권 경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광주를 방문해 호남 공약을 발표합니다. 12일로 예정된 1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호남 출신 국민선거인단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상담하는 근로자 건강센터가 불법 파견 인력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각급 학교들의 2학년 대면 등교가 시작된 이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한 중학교에 3학년 학생과 교사 등 10여 명이 확진되면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의 한 중학교. 학교 복도에서 학생들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검사를 마친 학생들은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지난 4일 이 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인후통 증세를 호소해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고 이후 3학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를 1, 2학년 등 모든 학년으로 확대했고 확진자가 발생한 3학년과 확진 교사가 수업에 참여한 1학년 학생들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학교 관련 가족 1명도 추가로 확진자가 된 가운데 아직 교내 감염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동선이나 이런 관련한 혹시 GPS나 이런 것도 보고 도대체 어디에서 감염원이 있을 건지 조사를 해서 이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각급 학교의 2학기 대면 등교가 시작된 광주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등교가 시작된 지난달 이후 현재까지 광주에서는 유치원, 초중 고등학생 8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서구 한 고등학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학교와 외부 활동으로 인한 연쇄 감염 우려가 높습니다. 학교 외부 활동을 통해 감염되어 학내의 다른 사람들이라든가 또한 다른 가족으로 전파되는 집단 감염 사례도 다수 발생하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를 우려해 대면 등교가 시작된 만큼 등교 전 자가 진단을 포함해 교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촘촘한 방역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 광주에서 15만여 명이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 첫날 광주에서는 전체 지급 대상자의 12.2%인 15만 3천여 명에게 38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지만 방문 신청에 따른 혼잡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 18세부터 49세까지의 성인과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이번 달 말까지 접종률 8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추석 연휴 전날인 17일까지 17만 명이 사전 예약을 마치고 접종을 대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종률은 67.8%로 도민 125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청명한 가을 하늘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모처럼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아직까지는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른 오전 중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맑은 하늘 사이로 가을 볕도 쏟아지겠고요. 광주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27도로 낮 기온은 어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요즘 날이 부쩍 선선해지는 게 피부로도 느껴지는데요. 생활 및 보건 기상지수는 아직까지도 높은 상태입니다. 자외선 지수 일부 동쪽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위험 단계에 나타내고 있고요. 식중독 지수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 보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위험도가 높으니까요. 더위와 먹는 음식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무등산 자락에 있는 사수원지 주변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보호구역 해제 절차가 추진되면서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에 있는 사수원지입니다. 지난 40년간 수돗물의 원수, 즉 상수원으로 쓰였지만 수질이 나빠진 데다 주암호, 동복호 등 다른 수원지의 수량이 풍부해서 취수를 중단했습니다. 지난 5월엔 이 물을 정수 처리하는 정수장도 폐쇄했습니다. 광주시는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제가 결정되면 국립공원 아니라도 오래전에 조성된 마을에선 건물 신축 등 개발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주변 마을 부동산은 개발 기대감에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땅을 내놓은 사람도 없고 잘 나간 사람은 있는데 내놓은 사람이 없어요. 환경단체는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면 무등산권 보존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며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일 때는 그 단기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을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 상수원으로서의 좀 전치가 좀 필요하고. 광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공원마을 지구에 한해 2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허가 절차를 통해서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북구청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충청권 경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가 오늘 광주를 전격 방문해 호남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광주 방문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1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호남 출신 국민선거인단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이 후보 측은 1차 슈퍼위크에서 1위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좁힌 뒤 추석 연휴 직후에 치러지는 호남권 경선에서 반전을 시도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는 12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광주 전남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풍력발전 보급 촉진 법안, 이른바 한국형 원스톱샵법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원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농어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 심사 과정을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풍력발전 보급 촉진 법안은 그동안 사업자가 직접 해결한 인허가 과정을 정부 주도형으로 전환하고 관련 행정 절차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공개 수배됐던 마창진이 도주 1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인적이 끊긴 전통시장 안. 검은 마스크에 모자를 푹 눌러쓴 남성이 쇼핑 가방을 메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잠시 뒤 순찰 중이던 지구대 소속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살 마창진입니다. 도주 16일 만입니다. 지역 선후배 관계로 해서 옛날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창진 인상착의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했습니다. 검거 당시 마창진은 체념한 듯 큰 저항 없이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마창진은 자신의 집 방향으로 향하던 길. 메고 있던 쇼핑 가방 안에는 생수 한 병과 소주 2병, 전단지 속에 찍힌 형광색 바람막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저희가 체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자수하려고 그렇게 말을 했고 이제 오랫동안 밥을 못 먹어서 힘들다. 딱 봐도 안 씻은 사람처럼 되게 수염도 많이 길었고.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은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는 마창진을 상대로 도주 이유와 그동안의 행적, 추가 범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창진은 지난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생활하다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21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스쿨존의 단속 카메라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논란 속에 시행된 지도 1년 반 가까이 흘렀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단속 카메라 설치와 단속 건수는 크게 늘었는데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신풍초등학교 앞 왕복 6차선 도로. 지난달 이 스쿨존에서만 차량 899대가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단속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단속 건수입니다. 여수공항 인근인데다가 도로폭도 넓은 탓에 큰 화물차들도 속도를 내며 달리던 곳입니다. 민식이법 이후 이곳의 시속 80km 단속 카메라는 30km 제한으로 바뀌었고 기존의 육교 대신 통학을 위한 횡단보도가 생겼습니다. 차들이 일단 서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민식이법 시행 이전 27대에 불과했던 전남 지역 스쿨존 단속 카메라는 현재 228대로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쿨존 교통위반 단속 건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니 단속 건수는 시행 전 연간 2만 5천여 건에서 시행 후 4만 2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 좀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뭐 속도 줄이게 되고 또 좋은 뜻으로 아이들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학교 친구들이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반면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시행 이후 26명에서 25명으로 1명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인구 대비 면적이 넓고 어린이가 적어 어린이 교통사고가 적은 전남 지역 특성상 사상자 감소가 눈에 띄기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내년까지 이제 단속 카메라가 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사고 예방에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경찰은 내년까지 228대의 단속 카메라가 더 설치되고 서행 운전 문화가 자리 잡으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 예방을 상담하는 근로자 건강센터가 불법 파견 인력으로 운영돼 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는 문길주 전 광주근로자센터 사무국장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건강센터 소속이었던 원고가 위탁 운영기관인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이었지만 직간접적 관리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해왔다며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를 벌인 30대 장모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기아차 취업을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회 교인 600여 명을 상대로 기아차 공장 생산 직군 정규 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135억 원가량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학교 수질 검사가 의무화됐지만 소규모 학교들은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노후된 수도관 교체와 수질 검사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학교 화장실입니다. 물을 틀자 이물질이 섞인 물이 나옵니다. 수도관이 노후된 또 다른 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2018년 수도법 개정으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상수도 사용학교는 옥내 급수관 수질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들은 수질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수질 검사 기준에 항상 이게 관리 감독을 받게 돼 있는데 안 그래도 작고 노후된 학교는 우리 법망에 벗어나 있다 그런 말.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질 검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도의회 도정 질문에서는 농업기술원이 지난 2017년 개발한 병해충 방제 신기술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황당하게도 홍보 부족입니다. 총 비용을 놓고 따지면 분명히 절감 효과가 있는데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피를 한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교육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평 골프고는 LPGA 진출 선수를 배출하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골프 인재 양성의 요람,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한평 골프중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골프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을 하기 위해서 중학교부터 육성을 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도정 질문에서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과 진입도로 계획 변경 문제 등이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생산하는 캐스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광주시 의원들은 광주형 일자리로 탄생한 GGM이 첫 차 생산을 앞두고 있다며 노사의 양보와 타협으로 탄생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지역 대학생들에게 의회 운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조선대학교와 대학생 모의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에게 본회의 방청과 시의회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조선대학교는 안건 발굴 등 모의의회 진행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전남 지역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은 180만 명에서 오는 2047년 158만 명, 2067년 122만 명, 2117년 49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오는 2047년에는 진도 구례 등이 전국 222개 시군 미래 소멸 위험지수 상위 20위 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 주식 투자자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7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의 8월 광주 전남 지역 주식 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역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주식 거래량은 9억 5,189만 주로 전달보다 28.65% 감소했으며 거래 대금도 12조 5,887억 원으로 3.33% 줄었습니다. 전국 대비 광주 전남 지역 투자자의 거래량 비중은 1.99%, 거래액은 2%를 차지했습니다.